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도형 3학년 도형 2강입니다, 여러분. 3학년은 도형이 많지가 않죠. 3학년 도형은 1학기 때는 평면 도형, 2학기 때는 원 이렇게 딱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로 끝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있죠. 자, 원이요. 3학년 2학기 때 원을 배우고 나면 그 다음에 6학년에 원을 하거든요. 6학년에. 그리고 그때는 원의 넓이를 배운단 말이에요. 갑자기 원의 둘레와 지름과의 관계 뭐 이렇게 하면서 원주율 얘기가 나오고 원은 애들한테 절대 편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3학년에서 6학년에 원을 다루기 전까지는 원이 한 번도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게 있어요. 우리가 어떤 평면 도형을 얘기하건 어떤 입체 도형을 얘기하건 사실은 보이지 않지만 어떤 원 안에서 우리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를 꼭 생각하셔야 돼요. 음. 그런 게 되게 많죠, 여러분? 시계도 원이잖아요. 그죠? 왜 원이에요? 원이라고 하는 건 이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주기가 반복되는 하나의 주기? 그것도 원이고요. 우리가 지구를 본다고 할 때, 지구가 하나의 구인데,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건 지평선 위만 보니까 천구의 천장만 본다. 그래서 이제 천구라는 단어가 나온 거잖아요. 밑에는 땅 밑으로 뭔가가 지나간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왜냐하면 남반구와 북반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기초적인 생각에서 출발을 할 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이 있는 부분은 네모나다고 생각 안 했어요. 하늘은. 내가 살고 있는 땅은 이렇게 평지니까 보이는 땅대가 있지만 하늘은 절반의 구로 이렇게 다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 지금 이제 제가 되게 갑자기 뜬금없는 소리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 삼각형을 볼 때도 원 안에서의 삼각형인 거고요. 원 안에서의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삼각형. 사각형도 사실 원 안에 내접하는 사각형 또는 원 밖에 내접하는 이런 사각형. 요런 것들. 그래서 원과 어떤 평면 도형 사이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럼 입체 도형에서는 원이 아니냐면 그게 아니에요. 입체 도형에서는 내가 볼 수 있는 어떤 시야의 끝이 있어요. 그 끝을 이 점이랑 만약 이 점이라고 생각을 하면 어떤 건물이 보일 때 앞부분은 되게 크게 보이고 옆으로 가면 갈수록 이렇게 좁아 보일 거 아니에요. 이런 점을 우리가 소실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내가 만약에 어떤 건물이 있었어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직선이 지나가고 얘는 이렇게 직선이 지나가고 얘는 이렇게 직선이 지나가고 얘는 이렇게 직선이 지나갈 수 있는 거죠. 자, 똑같은 평행이지만요. 실제로는 사선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얘가 일종의 요 안에서 정육면체도 보이고 요 안에서 이렇게 요런 식으로 요렇게 어. 이런 정육면체라는 게 사실은 요렇게 생긴 소실점, 원의 양쪽 끄트머리에 있는 그걸 가지고 그린 그림을 대부분 초등학교 애들은 그걸 공부하는 거예요. 입체 도형을 할 때. 물론 이제 미술 시간에 이제 소실점을 배울 거예요, 아이들이. 그때는 소실점이 하나인 거, 뭐 소실점이 두 개인 거, 소실점 세 개인 거, 굉장히 다 여러 가지를 다루지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입체 도형을 그린다 할 때는 이렇게 소실점 두 개짜리 어떤 푸시도 그거랑 관련이 있거든요. 얘도 원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원 밖으로 넘어가는 그림을 그리면 뭔가 이상해. 뭔가 균형이 안 맞아.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평행이다, 수직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아니 선생님 얘네들은 이렇게 그려야 평행이고 수직인 거잖아요. 아니 우리가 입체 도형을 볼 때 똑바로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보이거나 직사각형으로 보이지 얘가 이렇게 평행사변형처럼 보이지 않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그리지 않으면 입체를 그릴 수가 없다는 얘기지. 따라서 원은 굉장히 중요한 애인 거예요. 우리가 평면도형을 얘기하건 입체도형을 얘기하건 그 기본 안에는 항상 원이라는 뜰이 있다는 거. 원 밖에 또는 원 안에. 요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꼭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원을 그릴 줄 안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 실제로 아이들이 컴파스도 잘 못 따르는 데다가 시중에 나와 있는 컴파스는 제대로 된 컴파스가 사실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손으로도 원을 잘 못 그려. 수학 선생님이 칠판에 원 그리면 제일 신기한 거잖아.
그나마도 그건 칠판 분필 있을 때 얘기고, 지금같이 이렇게 화이트보드로 할 때는 원 그리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원을 그리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 처음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여러분 3학년이 되기 전에는 원을 그리는, 손으로 그리는 그림도 많이 그려보시면 좋지만, 활동을 많이 해보셔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거 있죠, 여러분. 왜, 쥐불놀이 하듯이, 가운데에 내가 원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긴 끈이 있고, 끄트머리 모를 달아서 이렇게 돌리는 거 있죠. 이렇게 돌리는 것도 전부 다 원을 그리는 형태가 돼요. 그런 힘을 우리가 원심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하고, 선과 평면 도형과 입체 도형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으니 원 그리기 연습을 충실히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단은 밖에 나가서 운동장에 아이가 가운데 서고 한쪽에서 사람이 이렇게 끝에 그 고무줄이라든가 이런 걸 연결해서 원을 그리는 연습도 해보시고, 네, 그런 것도 해보시고. 아니면 엄마랑 아이가 밖에 나가서 아이가 가운데 서고요. 엄마가 바깥쪽에 서요. 그럼 둘이 서로 이렇게 팔을 잡아. 그렇게 하면 둘이 서로 팔을 잡아. 이렇게 되는 거죠. 애가 있고 바깥쪽에 어른이 이렇게 있는데 둘이 서로 이렇게 잡는 거예요. 얘는 멈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발 이렇게 운동화를 세워가지고 발로 원을 이렇게 쭉쭉쭉 그려보는 거예요. 얘는 저 가운데 멈춰 서 있고. 네. 이런 걸 해보셔도 되고. 몸으로 원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를 일단 많이 감을 느껴야 돼요. 네. 그런 것들을 많이 해보시면 좋겠고, 동전 같은 거 있죠, 동전. 대고 그리기. 이런 것도 많이 해보시면 좋죠. 동전. 뭐, 컵도 대부분 다 원형이잖아요. 네. 이런 원을 대고 그려보는 거. 본 떠서 그려보는 거. 이런 것도 또 해보시면 좋고. 그리고 교과서에 나와 있는 활동 중에 이런 활동이 있어요. 사실 이제 본을 떼는 거는 가운데 중심을 알아볼 수 없는 거지만 이런 활동 있잖아요. 이런 활동? 이런 활동 얘가 이제 중심이 되는 거고 얘가 이제 원 끝에 이제 한 점이 되는 거죠. 얘가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건데 이거보다 사실은 더 많이 해보셔야 되는 게 바로 이 활동이에요. 이거. 네.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원을 그리는데 색종이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사각형 종이에요, 여러분. 정사각형 종이에 원을 그리는 거야. 근데 그 원을 그릴 때 컴파스가 없잖아요. 네, 컴파스 대신에 이런 걸 쓰는 거예요. 이런 거. 종이를 쓰면 종이를 접어요. 얘를 한 번 더 접어. 근데 제가 해보니까 이렇게 네 겹으로 하면 그림 그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얘를 오려서 두 겹짜리로 만듭니다. 이제 두 겹이라고 생각하세요. 자, 여기다가 컴파스의 끝부분을 가지고 구멍을 뚫으시는 거예요. 이쪽에 간격은 똑같이 1cm 간격으로 해도 되고 2cm 간격으로 해도 되는데 1cm 간격으로 하시는 게 더 다양한 원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구멍을 뚫으세요. 한 6개나 7개 정도를 뚫으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제일 끄트머리에 있는 이 구멍에다가 핀이나 압정 같은 게 있으면 좋은데 그게 없어. 그럼 이렇게 볼펜 같은 걸로 걔를 고정합니다. 이렇게. 걔를 고정해요. 걔를 고정해서 대고 나머지 칸에 내가 구멍을 냈던 그 나머지 칸에 연필을 하나 꽂아서 얘를 돌리는 거예요. 얘를. 그럼 얘는 이제 강하면 강할수록 좋겠죠. 송곳 같은 걸로 꽂아도 되고 아니면 뭐 압정 같은 걸로 얘를 꽂아도 되고 상관없어요. 이게 이제 누름못을 이용한 컴파스 대용인데 굉장히 활용도가 높아요.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이 그림을 그려보시면 되게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뭘 알아야 되냐면 내가 누름핀을 꽂은 그 자리하고 내가 연필을 꽂은 자리가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 그때 연필을 꽂았던, 아니, 누름핀을 꽂았던 그 자리를 우리가 원의 중심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원 끝이 돌아와서, 그 그림을 그린 그 자리가 이제 원의 둘레가 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원이라는 게 바로 그거다. 그거를 많이 그려봐요. 많이 그려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원의 중심에서 이 끝까지 선을 자꾸 이어보셔야 돼요. 이건 해봤는데 애들이 큰 감흥이 없어요. 이건 좀 어려워. 이건 어렵고, 먼저 원을 그리고 나서 점을 찍는 게 훨씬 더 애들은 더 이해가 쉬워요. 그렇게 해서
원위에 있는 많은 점들을 그려봅니다. 여러분 이거 그리면 이걸 그릴 줄 알면 뭐를 할 줄 알게 되냐면 시계를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시계를. 여기 있는 시계 있죠. 여기 있는 시계. 요런 시계를 그릴 수 있게 되는데 시계를 그릴 때도 여기가 먼저 중요하죠. 예. 이거 먼저 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거를 내가 저런 거 없이 그리는 연습이 1번. 그게 어느 정도 됐다. 그러면 이런 걸 가지고 그려보는 거야. 근데 애가 3학년인데 이제 와서 이제 지금 여러분 지금 하면서 얘를 그려본다? 나는 조금 늦다고 봐. 근데 여러분 그래도 어차피 나중에 원이라고 하는 게 늦게 6학년에 나온다 했잖아요. 넓이를 구하든 뭘 하든 간에. 이게 늦게 나오니까 수시로 그려본다 생각하고 지금부터 그리는 작업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기하책을 푸실 때도 최대한 그림이 많은 거, 그림이 큰 거. 그래서 그걸 보고 따라 그릴 수 있는 그런 거. 웬만하면 도형은 그려봐야 된다고 계속 얘기해요, 제가 지금. 특히 원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어를 알려줍니다. 가운데를 원의 중심이라 한다. 자, 그리고 내가 움직이지 않고 그 연필까지 그 거리, 얘를 반지름이라고 합니다. 사실 원을 그리면요. 지름이라는 단어가 먼저 나오고 반지름이 지름을 기준으로 해서 절반이다. 이렇게 단어를 만들게 되잖아요. 용어가. 그런데 우리는 원의 반지름이 훨씬 더 쓰임이 많아요. 훨씬 더 쓰임이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뭐도 알려주셔야 돼요. 뭐도 알려주셔야 되냐면 지름은 반지름이 2개야. 지름 반지름이 2개고 원의 컴파스를 대건 뭘 하던 중심에서 원끝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고 얘가 원을 그린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야. 지름 물론 중요하지. 지름 언제 중요해? 원의 둘레와 지름과의 관계가 원줄이니까 그때 중요해. 근데 내가 원을 그릴 때는 솔직히 말해서 지름이 도움이 안 돼. 반지름이 중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아이들하고 반지름, 지름, 원의 중심 그게 뭔지를 정말 많이 그려봐야 애들이 이해한다. 아시겠죠 여러분? 정말 많이 그려봐야 돼. 그리고 또 하나 문제집에 나와 있는 원은요. 대부분 축소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실제 길이는 1cm나 2cm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는 10cm 이렇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에 대해서 문제를 너무 빨리 풀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감을 못 잡아요. 얘는 진짜 자주 다뤄봤던 애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그려본 다음에 문제집을 풀어야지 미리미리 문제집만 풀면 아무 도움이 안 된다. 근데 만약에 내가 그것을 제대로 못 본 상태에서 문제집부터 봤어요.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해요? 그러면 문제를 풀기 전에 먼저 문제집에 나와 있는 모든 그림을 다 그려보고 하세요. 다 그려보고. 네. 처음에는 이렇게. 얘가 어느 정도 됐다. 그럼 뭘로? 컴파스를 이용해서 원 그리는 연습을 하는데 이때 컴파스 정말 좋은 거 사주셔야 됩니다. 적어도 3,000원짜리 이상으로. 이게 근데 침이 흔들리는 애, 연필이 잘 안 되는 애, 위에 잡아서 돌리는 데가 고장나는 애, 5만 가지 컴파스가 다 있어요. 근데 이 컴파스로 원을 그릴 때만큼은 연필 뾰족하게 잘 깎아주시고 그 다음에 컴파스를 좋은 걸 가지고 아이들을 사게 하셔야지 애들이 나는 원이 안 되나 봐 이런 소리 안 나옵니다. 네, 그래서 좋은 걸로 사서 그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죠. 원의 반지름 2개를 긋고 반지름을 재어보세요. 원의 지름을 2개 긋고 지름을 재어보세요. 한 원의 지름과 반지름 몇 개 그을 수 이게 나중에 다 원의 성질 안에 다 들어가는 내용들입니다. 자, 원의 반지름은 2개 아니라 3개 아니라 4개 아니라 5개를 그어도 모두 다 길이가 같아야 돼요. 근데 이거를 입으로 그냥 외우려고 하잖아요. 너무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려봐야 된다니까. 그걸 그려봐야 애 머릿속에 내가 컴퍼스 가운데 끼고 연필을 돌렸는데 그게 변하면 원이 안 나오잖아. 그 길이가 변하면. 그러니까 원의 반지름 변하면 안 되는 게 맞는 거야. 그걸 말을 바꿔서 뭐야? 원 안에 있는 모든 반지름은 길이가 같다. 아니 반지름이 같은데 지름이 어떻게 달라? 지름은 뭐예요? 중심을 지나는데 원 끝에서 원 끝까지 가는 거리를 얘기하는 거지. 그럼 원의 중심을 지나는 가장 긴 선분이다. 이게 지름의 정의인데 이 지름은 원 안에서 모두 다 길이가 같아야 정상인 거야. 근데 갑자기 이렇게 모른단 말이지.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바꿔보는 연습을 해본다.
그리고 판원에서 반지름 몇 개예요? 지름 몇 개예요? 애들한테 얘기해보세요. 애들이 하나다 그래요. 또 그려봐. 2개라 그래요. 3개, 4개 계속 그려보게 하세요. 도저히 어떤 말이 나오든 엄마 더 뭐 계속 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말이 나올 때까지 계속 그리게 하는 거야. 이렇게 너무 많이 그릴 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셀 수 없이 많다 또는 무수히 많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게 수학 용어니까. 미리 그렇게 알려주지 말고 그려보게 하고 그거를 얘기해줘라. 오케이? 자,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원의 어떤 성질들을 이용한 것들이 바로 이제 그 선풍기에 있는 알, 요런 선들 또는 자전거살. 버리는 자전거, 우산, 뭐 이런 우산. 얼마나 좋습니까, 우산. 우산 버린 거 많잖아. 그런 걸 가지고 얘기해보면 되겠죠. 예. 우산 살이 다 반지름이 되는 거니까. 시계도 이 가운데 여기가 중심이고 얘네들이 전부 다 이제 반지름이 되는 거예요. 응? 그 다음에 이걸 뭐라 그러죠? 대관람차. 대관람차도 이 가운데가 원의 중심이고 얘네들이 이제 반지름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 관람차 끝까지의 거리. 요게 이제 반지름이 되는 겁니다. 얘네들 길이가 달라지면 안 되잖아. 다 똑같아야 되잖아. 그렇게 따지면 원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언제? 우리게 그만이지.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주책을 떨었죠? 자, 그리고 또 이제 아이들이 잘 모르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원을 그릴 때 이런 것들은 어떤 실물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실물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선을 이렇게 딱 곡선 하나 그려놓고 이 원이야 라고 얘기하고 가운데를 이응이다 이래놓고 이제 원의 중심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끝에 양쪽에 지나가는 점을 기억과 니은이라고 그래요. 그럼 선생님 나머지는 점이 없나요? 아니 특별한 그 점 이름을 기억과 니은이라고 한 거예요. 그럼 이때 원의 지름은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선분, 기역, 니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부르는 이름을 잘 봐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원의 반지름은 뭐라 그래요? 이응에서 출발하는 거야. 이응, 니은 또는 이응, 기역이야. 선분, 이응, 기역 또는 선분, 이응, 니은. 이게 원의 반지름이야. 근데 원의 중심만큼은 점이잖아요. 그래서 점, 이응 하나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여기 나와 있는 평면도형을 일컫는 용어들 잘 봐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원의 성질을 알아볼까요? 그랬어요. 원을 많이 그려봐야 이 성질이 눈에 들어오는 거야. 반대로 하지 마세요. 성질을 외우고 원 문제를 푼다.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 아시겠죠? 자, 애들이 이렇게 지금 배열이 되어 있어요. 대부분 자 가운데도 원이 있고 뭐 선수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원으로 그려 시작을 하죠. 중앙 원의 선분을 그려보래. 뭐냐면 여기 연결이 할 거 아니야. 얘를 연결된 걸 일부러 주었네. 이렇게 연결할 거 아니야. 이때 이 선분 얘가 지나갈 때 원 끝하고 원 끝에서 얘를 잘랐을 때 그걸 지름이라고 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네. 원의 중심에서 원위 한점까지 길이 모두 같다. 이걸 뭐라고 불러요? 원의 중심에서 원위 한점까지의 길이. 이걸 우리가 반지름이라고 하잖아. 얘를 반지름의 길이. 이렇게 부릅니다. 자, 용어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은 아이들이 대부분 대수보다는 도형 파트에서 훨씬 더 많이 그렇습니다. 훨씬 더. 그래서 정리를 따로 해두시는 게 되게 도움 많이 되는데 실수를 하시는 분들이 뭐냐면 정리된 것만 갖고 외워서 해결하려는 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무조건 외워야 된다. 얘는 많이 해서 외워야 된다. 이렇게만 해버리면 애들이 도형을 입으로 공부합니다. 근데 도형을 손으로 공부해요. 손으로. 많이 그려보고 그 다음 입으로. 그 다음 문제풀이. 그죠? 자, 원 모양의 종이가 둘로 똑같이 나눠지도록 접어보세요. 그랬습니다. 원 모양의 종이가. 잠시만요. 내가 순간 영상이 녹화가 안 되는 줄 알았어. 자, 원 모양의 종이가 둘로 똑같이 나눠지도록 접으면 가운데 중심과 선이 하나 나오겠죠. 이 지름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방향으로 똑같이 나눠요. 그럼 직각이 나오죠. 그죠? 직각이 나오면서 그때 선분이 생기는데 이때 생기는 선분이 바로 그거 뭐지? 원의 반지름과 원의 지름 그리고 가운데 만나는 그 점 걔가 이제 원의 중심이다. 그 얘기를 이걸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1학기 때 평면도형을 할 때 3학년 애들이
직각을 배워요. 직각을 배울 때, 그때 직각을 배울 때 사용하는 종이가 거름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거름종이. 거름종이가 동그랗거든요. 이 거름종이를 두 번 접었을 때 생기는, 요 각. 이 각을 직각이라고 한다. 거기서 이미 이런 모양을 애들이 배웠거든요. 그리고 나서 얘에 대한 용어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여러분? 자, 원 안에 선본을 긋는데 중심을 지나기도 하고 안 지나기도 하고 이 한 끝에서, 이 한쪽 끝에서 선을 막 그었죠. 자, 아까 제가 시작할 때 소실점에 대한 얘기를 잠시 했었는데 얘가 이제 소실점이 되는 거예요. 일로 다 모이는 거야. 이게 약간 눈알 같지 않아요? 눈알? 눈알로 다 모이는 뭐 그런 느낌도 들지 않아요? 일로 다 모이는 거죠. 일로 다. 그런 선들이 있다고 해보세요. 이 선들이. 이제 전체적인 공간에서 선들을 쭉 모은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때 선들이 길이가 다 다를 거다 이거야. 가장 긴 거는 바로 원의 중심을 지나는 선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가장 긴 거. 가장 긴 선. 얘 특징을 말해보여. 뭔 특징이 있어요? 중심을 지난다. 가장 큰 특징이죠. 중심을 지난다. 그리고 이렇게 중심을 지나는 선을 그리면 어떻게 돼요? 무수히 많게 그릴 수 있죠. 그리고 그 선물의 길이가 어때요? 가장 길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특징인데 이거를 우리는 어른이기 때문에 이걸 떠올릴 수 있는데 우리가 아니라 이거 나는 많이 봤으니까 이걸 떠올리는 거야. 만약에 내가 여러분한테 길이가 가장 긴 선물의 특징을 말해보세요라고 얘기하면 뭘 물어보고 싶은 거야? 막연할 거예요. 애들은 더해요. 응.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만들었어요. 그려봤어요. 그때 걔네들에게 안에 있는 부분의 용어를 알려줘요. 그리고 그것들의 특징을 정리해야 돼요. 그것들의 특징을 정리해서 어떤 게 반지름에 해당이 되는지, 어떤 게 지름에 해당이 되는지, 어떤 게 원의 중심에 해당이 되는지를 이런 문장들을 가지고 이제 찾아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네. 이런 것들이 다 나중에 외워야 되는 것들이에요. 이런 말들이. 길이가 가장 긴 성분. 이걸 지름이라고 한다, 뭐 이런 거. 자, 그리고 원이 지금 크기가 달라요. 자전거에서 딱 바퀴가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눈에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죠. 자, 원의 크기가 다를 때 원의 중심과 반지름과 지름이 다 있을까요? 확인해 보면 되죠. 자, 원의 중심은 다 있어요. 그죠? 지름도 어때요? 다 있어요. 반지름도 어때요? 다 있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자세히 보면 반지름이 길면 원이 어때요? 커요. 얘네를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옵니다. 자전거 앞바퀴 반지름과 지름이 얼마인지 한번 길이를 재라는 거예요. 이건 실제로 이제 판을 재가지고 길이를 잽니다. 그리고 자전거 뒷바퀴 반지름과 지름이 몇 센치인지 한번 재보라는 거예요. 쟀어요. 자, 쟀더니 원의 반지름과 지름은 어떤 관계이네요. 아, 그러면 한 원 안에서만 걔네들을 봐야 되는 거야. 한 원 안에서만. 이 원에 있는 지름과 이 원에 있는 반지름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한 원에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이 생략된 거예요, 지금. 한 원에서 봤더니 아마도 이 반지름과 이 지름은 반지름이 두 개가 있어야 지름 하나가 된다. 즉 이걸 문장으로 얘기하면 지름은 반지름의 두 개다. 또는 반지름은 지름의 2분의 1이다. 같은 말입니다. 이런 문장을 또 연습해야 돼. 이런 문장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자, 이거 다 적어 놓으셔야 돼. 이거 외워야 돼, 여러분. 그 다음에 얘도 봐봐. 원의 크기가 작아졌어. 원의 크기가 작아졌는데 여 반지름 있을 거 아니야. 그지? 반지름 있고 지름 있을 거 아니야. 두 배가 아닐까. 겠죠. 네. 두 개만 보고 일반화하긴 어렵지만 다른 원들도 더 그려보는 거예요. 아이하고 한번 그려보세요. 아직 컴파스를 쓸 줄 모르니까 아까 만들어 놓은 그 누름못 요거 있죠, 요거. 요걸 가지고 다양한 원을 만들어 보세요. 만들어 보고 반지름의 길이와 지름의 길이를 비교해봐. 다 두 배가 되는지. 적어도 10개는 해보고, 아, 지름은 반지름의 두 배구나. 반지름은 지름의 2분의 1이구나. 이렇게 하지. 하나 해보지도 않고. 이것만 딱 보고, 지름은 반지름의 두 배. 반지름은 지름의 2분의 1 하고 외워버려. 안 된다 이거야. 아시겠죠? 엄청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의 반지름과 지름은 결론적으로 한 원에서
한 원에서라는 단어가 사실 꼭 나와야 되는데 초등학교 수학은 먼저 완벽하게 정리가 돼 있지 않아요. 자, 이제 원의 성질을 이야기해 봅시다. 그랬더니 원의 지름은 원을 둘로 똑같이 나눕니다. 이 말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아까 우리가 예를 해봤잖아, 예를. 접어봤잖아. 접어봤더니 어때? 똑같이 생겼죠? 예. 지금은 초등학교 3학년이기 때문에 그 단어를 쓰지 않지만 이때 이 가운데 지나가는 이 지름은 나중에 대칭축이 되는 겁니다. 6학년 때 나와요. 대칭축이 되는 거죠. 쭉. 그리고 6학년이 아니라 5학년 때 나와요. 대칭축이 되고 이때 요 가운데 지름으로 이렇게 대칭축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때 위하고 아래에 있는 이 반원은 서로 합동이 또 되는 거죠. 네. 이것도 5학년 때 배우는 거죠. 지금 들려줬다고 무슨 큰일 나는 거 아니니까 그런 정도는 저는 용어를 써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 그런 원의 이제 성질들을 같이 이야기를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정리되는 것들을 꼭 같이 정리해 두세요. 자, 그 다음 컴퍼스를 이제 드디어 이용합니다. 컴퍼스를 이용해서 원을 그려보는데 컴퍼스 사용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좋은 컴퍼스를 가지고 이런 모양의 컴퍼스 사면 거의 그림이 안 나와. 그렇게 해가지고 그림을 그려보게 합니다. 이때 우리가 맨종이에 그리는 것보다 이런 모는 종이에 그림을 그리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왜냐면 내가 중심에서 비껴갔는지 반지름이 달라졌는지 그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맨종이에 그리는 건 그 다음. 모는 종이가 먼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중심 표시하고 반지름 정하고 지금 중심 반지름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름은 어차피 반지름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니까 원의 중심과 반지름만 하면 내가 원을 얼마든지 그릴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애들이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요소 두 가지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요소 두 가지. 아이들에게 원을 많이 그려보게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굴렁쇠를 굴리는 게 나오는데 여기서는 지금 굴렁쇠가 누워있는 모양. 그러니까 원을 그리는 얘기가 나오는데 얘를 세워서 이제 굴리잖아요. 그럼 6학년 내용 되는 거예요. 얘를 세우면 어떻게 돼요? 원이 굴러가잖아요. 여기서 출발해서 굴러갑니다. 여기서 출발해서 굴러가서 다시 제자리. 이렇게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굴러갈 때는 그냥 보통 일반 선을 그려가면서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직선, 고등선을 이렇게 그려가면서 간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게 나중에 원의 둘레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도형이 나올 때 여러분 교과서에서 어떤 모델을 구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절대 그냥 구해지는 법이 없어요. 여기서 나온 굴렁쇠는 나중에 또 어디로? 6학년의 원으로 또 연결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력이 되시면 6학년 내용을 같이 공부하셔도 되고요. 이제 아이에게 원의 둘레 이 얘기를 같이 해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걸 직접 해보지 않고 원의 둘레 얘기를 바로 하시면 안 돼요. 실제로 여러분이 만약에 굴렁쇠가 있다. 아니면 원형으로 생긴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동전이지 않습니까? 동전에다가 뭐 물감을 묻혀서 걔가 직접 지나가게 해본다던가 뭐 이런 실험을 해봤어. 실험을 해보고 나니까 진짜 직선이 나오네. 그걸 한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하면 또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또 선생님이 6학년 거 얘기하라니까 또 갑자기 그 얘기 꺼내고 이러지는 마시고 순서가 있다. 아시겠죠? 하여튼 굴렁쇠를 이렇게 눕혔을 때 그때의 형태를 지금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또 원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모양을 그려볼 때 관역판 되게 많이 나오는 거죠. 관역 그려보는 것도 한번 해보세요. 실제로. 요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요거 이용해서도 그릴 수 있고요. 컴파스를 이용해서도 그릴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중심이 비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중심이 비껴가면 안 됩니다. 중심은 하나. 뭐가 계속 달라지는 거예요? 노란 원, 빨간 원, 파란 원, 검은 원, 하얀 원. 반지름의 길이가 계속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모양을 그리기 위해서는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얘기해 주고자 하는 거예요. 원의 중심은 그대로 반지름의 길이가 변한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칙을 찾아서 원을 그려보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중심이 처음에는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중심이 계속 바뀌죠. 근데 중심이 그냥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규칙이 있어요. 지금 나름대로. 첫 번째 중심은 아무데나 찍었는지 모르지만 두 번째 중심은 반지름 길이만큼 떨어진 곳에 중심이 있는 거예요. 반지름 길이만큼 떨어진 곳에 중심이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여러분?
그리고 이 모눈을 이용하게 되면 얘가 하나의 선 위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원의 중심이 이렇게 하나의 선 위에 계속해서 중심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네. 이런 것도 이제 아이들하고 얘기를 나눠보시는 거죠. 야, 중심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했는데 아래로 내려가거나 위로 올라가진 않았다. 그냥 그 선상에서 오른쪽으로만 이동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는 변해요, 안 변해요? 반지름의 길이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 이게 이제 애들 눈에 들어와야 돼요. 이게 안 들어오잖아요? 그려야지, 이제. 그려봤는데도 눈에 안 들어와? 계속 그려야지. 그 말이 나올 때까지. 대신 단서를 줘야죠, 애들한테. 원의 중심은 어떻게 변하는 것 같아? 방향을 알려줘요. 방향. 어느 쪽으로 얼마만큼 이런 용어를 계속 쓰게 하세요. 오른쪽으로 3칸씩 이동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규칙을 얘기하는 거죠. 자, 반지름의 길이는 어때? 반지름의 길이가 변하니 안 변하니 하고 먼저 확인하시고 변한다고 하면 얼마만큼 변했는지를 얘기해라. 네, 아시겠죠? 진짜 어려운 건 이런 겁니다. 이제 어려운 거. 원이 곡선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교과서에서 만나는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만나는 중학교 교과서에서 만나는 이런 곡선들이 있는데 도형에서의 이런 곡선들은 다 원의 일부분이에요. 도형에서의 곡선들은. 함수에서의 곡선은 또 얘기가 다릅니다. 함수에서의 곡선. 왜냐면 함수에서는 뭐 쌍곡선이 있을 수도 있고 타원도 있을 수 있잖아요. 함수가 타원은 아니지만 꼭 반드시 원의 형태를 그리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형의 일부의 곡선이 나왔다. 중학교 과정까지. 그때는 다 원의 일부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원의 일부니까 당연히 중심과 반지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곡선을 보면 얘를 그냥 이렇게 곡선 이런 게 있네 그게 아니고 얘가 그러면 얘가 이런 모양이고 얘가 이런 모양. 아마 대충 이런 모양이겠네 하고 예상을 해야 된다고. 보이지 않는 요 선까지 다 예상을 해야 된다고. 그럼 얘는 뭐지 얘는? 얘는 얘는 이런 모양이구나 이렇게 예상을 해야 돼. 이게 예상이 안 돼, 애들이, 처음부터. 얘는. 이런 모양이겠네. 또, 얘는. 이런 모양이겠네. 이렇게 예상이 돼야 중심을 찾지. 뭐가 원래 어떤 형태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중심을 찾는 건 쉽지가 않다는 얘기지. 그런 거 잘하는 애들이 있으면 걔네는 센스가 좀 있는 거고. 근데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도 이해를 못 하는데, 그냥 문제집 들이대면 안 된다는 얘기지. 이해 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자, 그러면 얘는 중심이 어디겠어요? 여기겠죠. 이게 이제 이 부분을 그릴 때, 이 부분을 그릴 때는 여기가 중심. 이 부분을 그릴 땐 여기가 중심. 이 부분을 그릴 땐 여기가 중심. 이 부분은 여기가 중심. 이렇게 됐겠죠. 자, 중심이 이렇게 네 군데가 나오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그리고 이제 중심과 중심을 연결한 애들이 바로 이제 정사각형이 되는 거겠죠. 이게 가시죠, 여러분? 네. 이거를 다 지우면 이 주변에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지우면 원 같은 걸 다 지우면 정사각형 안에 마치 얘네들 곡선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양이라고 우리가 보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려야 돼요. 얘는 어떤 모양이었을까, 얘는? 어? 얘는 어떤 모양이었을 것 같아요, 얘는? 원이 작죠, 지금 아까보다.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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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이런 모양이었겠지, 뭐. 그치? 그러면 아니 아까 이 원이랑 지금 이 원이랑 중심은 다 같잖아요. 다 중심이잖아. 그지? 근데 모양이 달라. 왜 달라? 반지름이 다르니까. 얘는 반지름이 정사각형의 절반이야. 이만큼 2칸이잖아. 2칸. 얘는 반지름이 4칸이잖아. 정사각형이 한 변이 반지름이 되는 거죠. 이게 마치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정사각형 먼저 그리고 이 끝에다가 점을 찍어서 원을 그리는 것처럼 그 곡선을 그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 그림의 순서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그림의 순서는 뭐예요? 먼저 원이 있단 말이에요. 먼저 중심을 대고 원을 그려. 원 그려. 원 그려. 원 그려. 원 그려. 걔네들 만나는 것들을 중심끼리 연결해가지고 얘를 그렸다. 이게 훨씬 더 맞는 말이란 얘기예요.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네. 그게 이제 작도죠. 원을 이용한 작도였겠죠.
그 중에 일부를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그림을 많이 그려보고 싶으시면 책을 제가 한 권 소개해 드릴 테니까 그 책을 한번 사서 보세요. 맨손 기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맨손 기아. 네. 맨손 기아라는 책이 있는데 이 맨손 기아라는 책에 보면 기본도 그림이 굉장히 많아요. 네. 이런 그림을 여러분 직접 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각 속에 뭐 유물을 찾아볼까요? 이게 나와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뭐를 얘기해 볼 수 있냐면 자, 아까 우리가 중심에서 원끝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으로 다 같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럼 우리가 내가 예를 들어서 수일이가 집에서 유물지도를 만드는데 뭐 여기 디귿에서 제가 이제 원을 하나 그려봤다고 해보세요. 꽤 큰 원을 한번 그려볼게요.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반지름의 길이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렸는데 기억이 지나가죠. 기억이 그죠? 아 기억도 지나가고 니은도 지나가기에는 내가 못 그리나? 이렇게 그렸어. 또 다르게도 한번 그려볼게요. 이번에는 제가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디귿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거는 얘하고 얘가 이렇게 한 원에 이렇게 지나가는 거고 아니 이제 내가 임의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기서는 얘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자 지금 이렇게 보시면 파란 색깔 원은 중심이 이제 디귿인데 요게 이제 중심인데 리을이 원 안쪽에 있죠. 그죠? 리을이 원 안쪽에 있으니까 기억, 리을은 원 안쪽에 있고 기억은 원 위를 지나가고 니은은 그 밖에 있단 말이야. 그럼 디귿에서 제일 가까운 애가 누군지를 알려면 어떻게 하면 돼? 얘만 봐도 알 수 있어. 이 관계만 봐도. 얘는 반지름의 길이보다 짧잖아. 원래 길이보다. 반지름이 요만큼인데. 반지름이 요만큼인데 길보다 짧으니까 리을이 제일 가까운 애고. 얘는 반지름의 길이하고 딱 맞잖아. 그지? 그리고 니은. 얘는 반지름의 길이보다 멀잖아. 길잖아. 그러니까 얘가 제일 멀리 있는 거야. 그걸 보고 알 수 있다고. 원을 그려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원리를 이용해서 그린 게 뭐 등고선이나 등원선이나 뭐 이런 애들이 다 이런 걸 원리를 이용해서 만든 거고 여러분 지도 중에서 어디지? 지하철에 있는 그 동네 거리 나타내는 지도 있잖아요. 거리 보면 200m, 300m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 200m라고 있는 이 동그란 원 위에 있는 점들의 거리가 다 같은 거야. 내가 서 있는 그 지점에서. 그걸 나타내는 거야. 이 원이 보여주는 게. 그럼 여기 이 디귿에서 빨간 원을 봐봐요. 여기까지의 거리. 얘 반지름. 얘도 반지름. 얘도 반지름이잖아요. 그러면 얘하고 얘네들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서 있는 이 디귿을 중심으로 했을 땐 거리가 다 같대. 다 같은 원 위에 있단 말이야. 그럼 얘네들 세 개의 거리가 같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고. 이해 가세요, 여러분? 네. 그런 용도로 원을 활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유물을 찾아본다는 게 바로 이제 그런 용도로 원을 이용하는 겁니다. 여기도 보면 이런 게 나오죠. 지금 전봇대가 뭐 세 개가 있고 그림이 제가 이제 좀 눈이 잘 안 보이다 보니까 조금만 그림을 조금 키워볼게요. 슬기하고 도희가 탐정놀이를 하는데 슬기가 약속 장소 알려준 카드를 보내왔어요. 약속 장소는 학교, 경찰서, 은행, 약국, 우체국 어디냐 그랬는데 일단 전봇대가 3개가 있대요. 전봇대가 3개가 있네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3개가 있네요. 각 전봇대 중심으로 반지름 4cm인 원 밖에 약속 장소가 있어 그랬어요. 근데 이게 몇 센티미터인지를 어떻게 할까요? 아 이건 실제로 자로 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로.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어디를 1cm로 지금 잡아야 되는지를 제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야겠죠. 4cm면 뭐 4, 4, 4. 네. 어디가 될까요? 79. 요 정도 거리를 한 4라고 한번 해볼까요? 원이? 이렇게 전봇대. 얘가 이제 4라고 쳐봅시다. 이건 제가 이제 여기 안에서 비율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임의로 그린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한번 그려보세요. 요게 4.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전봇대에서도 4. 한번 그려볼게요. 내가 이 길이를 4로 잡았기 때문에 아마 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오겠네요. 그죠? 네. 경찰서는 들어갈 것 같고 학교는 좀 안 들어갈 것 같고. 자, 전봇대 한번 볼게요. 4. 이 정도 거리가 되겠네요. 이 정도. 뭐 이렇게 그림이 나올 거예요. 그럼 이렇게 4, 4, 4 이렇게 그림을 그리다가 보면 여기 안에 은행들, 우체국 들어가. 자, 여기 안에는 경찰서 들어가. 이 안에 학교하고 은행이 다 들어가. 뭐만 안 들어갔냐면 약국만 안 들어간 거야. 약국만. 약국만 다 원 밖에 있어. 그래서 약국. 뭐 이런 식으로 찾는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문제가 교과서마다 다 있을 거예요. 완전히 다 똑같진 않겠지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문제는요. 응용 문제에 많이 나오죠. 응용 문제라기보다는 뭐 심화 문제에 나오죠. 네. 그런데 되게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왜 어려우냐면 이 달리기 트랙의 곡선 부분 있죠? 네. 이 곡선 부분과 직선 부분을 정확히 갈라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가를게요. 이렇게 수직으로 반드시 갈리게 돼 있어요. 그림에서 수직으로. 네. 이렇게 갈립니다. 자, 그럼 이렇게 갈리면 얘가 중심이 되겠죠. 자, 갈리고 요 한가운데, 여기 한가운데 이렇게 접힌 여기가 이제 중심이 됩니다. 여러분 중심이. 그랬을 때 여기 이 부분 직선, 이 부분 직선, 그리고 이쪽 둘레를 붙이면 뭐가 되는 거야? 원이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원이 된다. 이렇게. 원이 되게 그려야 돼. 반드시 이렇게. 아시겠죠? 네. 그래서 직선 구간과 곡선 구간을 가르되 곡선 구간에 있는 부분이 원의 일부라는 얘기인 거죠. 자, 그래서 곡선 구간에 있는 원의 중심은 어디일까요? 이 꼴대가 원의 중심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 달리기 트랙은 어떤 순서로 그려야 할까요? 자, 반원을 그리고, 그 다음에 직선주로. 또 남은 반원을 그리고 직선주로. 이런 형태의 그림을 그려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운동장의 조건이 맞는 달리기 트랙을 그려보는 거지. 여기서 솔직히 달리기 트랙을 그려보는 것만 나와 있는데, 문제집에는 이 문제를 직접 풀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곡선으로 달렸을 때, 뭐 안쪽에서 달린 애하고 바깥쪽에서 달린 애의 거리의 차이가 얼마냐. 굉장히 어려운 수준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수준의 문제. 6학년 애들도 풀면 많이 틀릴 수 있는 그런 문제.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아이가 아직 그림도 잘 못 그린다. 그럼 그런 문제는 놔뒀다가 나중에 다시 해보시고, 네. 이런 형태의 그림을 일단 그려서, 아, 트랙이라는 게 직선하고 원의 일부로 이루어져 있구나. 라고 이제 생각한 후에 그런 문제를 들이대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림을 실제로 그려보게 하는 거예요. 원의 일부, 반원이죠. 직선, 원의 일부. 그럼 실제 이 그림보다 훨씬 더 원이 동그랗죠. 그죠? 이렇게 그려보는 거. 지금 3학년에서는 목적이 지금 뭘로 보여요? 그림을 그려보는데 지금 목적이 있죠. 근데 안 그리고 문제 풀죠. 안 된다는 거야. 자, 6학년에 넓이 구하고 원주 구한다고 했어요. 그럼 3년 동안 뭐 하는 거야? 자주 이런 경험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자주.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제 과제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거 꼭 그려보셔야 돼요. 먼저 맨손으로 그려본다. 맨손으로 자도 없이 컴파스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그려본다. 어느 정도 얼추 그림이 나온다. 그러면 뭘 이용한다? 자, 이런 형태의 점을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그걸 가지고 원그리기를 해본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된다. 그러면 그때 컴파스를 가지고 해본다. 이게 전에 이보다 더 어린 애들이면 밖에 나가서 엄마하고 원 놀이를 해보는 거죠. 뭔가를 돌려보거나 아니면 엄마가 가운데 서고 애가 끝에서 뭘 잡고 원을 그려보게 하거나 뭐 여러 가지 형태의 것을 해볼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이런 것도 해볼 수 있어요. 뭐 아무데나 상관없어요. 아무데나 상관없고 막대기 말뚝 같은 거 하나만 조그만 거 있으면 거기다 고무줄을 묶어. 고무줄을 묶고 끄트머리에 나뭇가지 같은 거 하나 갖다 대서 원을 그릴 수 있어요. 네. 이런 것도 해볼 수 있고. 방법은 많아요, 여러분. 방법은 많은데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런 것들을 많이 해보는 것이 3학년의 목표다. 그렇게 한 다음에 문장으로 되어 있는 원의 특징들을 정리하라. 네. 원의 중심, 원의 지름, 원의 반지름,
그리고 거기에 기호가 나왔을 때는 성분은 어떻게 있는지, 그리고 원의 지름과 반지름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지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내가 원을 그린다고 할 때, 그때는 컴퍼스, 그때 원과 직선이 섞여 있는 도형은 도대체 어떻게 그리는 건지 그런 것들을 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